이렇게 섀도우만 사용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웜으로 버징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필드에 좀 나왔고요. What is it about this place that everyone got no patience? 네, 안녕하십니까, 빌더베스입니다. 요즘 버징 많이 하시는데요, 표층 물파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효과는 이 크롤러의 트윈테일도 상당히 베스들한테 어필이 될 만큼 물파장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만 사용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웜으로 버징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필드에 좀 나왔고요. 자, 지금서부터 이 섀도움과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런 크롤러 계열의 트윈테일 웜으로 실제 낚시를 할 때 물 수면에서 오면서 만들어내는 그 물파장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갖고 왔고요. 자, 지금서부터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외에서 테스트를 했던 5종류의 웜을 가지고 다시 실내로 좀 돌아왔습니다. 그 웜들의 각각의 어떤 특성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실내로 좀 돌아왔습니다. 크게 오늘 테스트했던 그 웜 종류의 큰 부류라고 하면 한 종류는 섀도웜, 예, 버징에 많이 사용되는 섀도웜 종류,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이 가재 모양의 크로우웜. 이 두 종류의 어떤 각각의 좀 차이점,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종합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버징의 어떤 그 낚시 기법, 그 수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베스에게 좀 어필하고 그리고 좀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바이트를 유도해내는 어떤 그런 종류의 낚시 기법인데요. 물론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섀도움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제가 오늘 테스트 해본 바로는 이런 크로우웜, 예, 크로우웜의 이런 트윈테일, 예, 이런 트윈테일의 크로우웜들도 버징에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자세히 하나하나 좀 특징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섀도움인데 그 패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물 파장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섀도움의 이 테일 끝에 이 패들 사이즈가 크면 아무래도 물파장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 물파장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냐, 꼭 그렇게 자극적이어야만 베스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솔직히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의 어떤 찾아갔던 그 포인트에 이 수면 상황이라든지 그 주위의 정숙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선별적으로 이 패드를 좀 넓은 걸 사용해 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패드의 사이즈를 적정하게 쓰면서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어필을 할 것이냐, 그거는 좀 선택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환경들이 너무 정숙한데 너무 자극적인 게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소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면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다든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패들이 좀 큰 이런 섀도움을 사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주변이 좀 정숙하고 수면도 좀 뭔가 고요하고 그렇다 그러면 뭔가 좀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는 이 패들이 작은 섀도움을 쓰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크로우웜을 보시면 이 크로우웜은 이 세로형이 아니고 이 가로형으로 돼 있는 모델들이 좀 있어요. 이 가로형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물 위로 띄울 때도 좀 빨리 웜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이 웜을 웨이크를 시킬 때도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다면 금방 가라앉겠죠. 근데 수면의 마찰을 많이 느낄수록 이 웜을 좀 천천히 감더라도 금방 가라앉진 않아요. 예, 물 저항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이 크로우웜들이 장점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섀도움의 패들이 큰 놈들이 좀 물파장을 많이 만드는 것처럼 이 두 종류의 크로우웜을 보시더라도 이 트윈테일의 사이즈가 좀 틀리죠. 예, 이제 오른쪽은 좀 테일이 좀 작고 왼쪽은 테일이 좀 크고, 그래서 좀 테일이 작은 녀석들은 좀 물파장을 일으키는 것들이 좀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이 트윈테일의 이 테일이 좀 넓적하고 큰 녀석들은 확실히 물파장을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사이즈의 테일이라면 이 섀도움이 만드는 이 물파장보다는 훨씬 더 자극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리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버징 낚시를 하실 때 섀도움도 물론 좋은 웜이고 버징에 굉장히 효과적인 웜이기도 하지만 이 크로우웜 이렇게 트윈테일로 돼 있고 이 테일 자체가 굉장히 넓적한 이런 웜들을 버징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섀도움 못지않게 액션도 잘 나오고 수면의 파장, 물파장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멋진 바이트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섀도움 굉장히 좋은 웜인데 이 크로우웜도 버징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
섀도우하고는 약간 또 다른 또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크로우웜하고 섀도우의 종류에 따른 어떤 특징들하고 그리고 운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날이 좀 많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10월 중순까지도 버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버징을 할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뭐 소소한 팁이기는 하지만 한번 좀 여러분들 그 낚시하실 때 또 버징 낚시하실 때 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징 그리고 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린 필더베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어. 여기서 찍어? 여기 앉아서. 지렁이 있단 말이야. 저쪽으로 앉아서. 지렁이 있어. 지렁이 없어졌어. 한번 더. Oh, I'm done hiding from all